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트래블룰 이행을 앞두고 업비트에서 추가적인 공지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구체적인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하다 보니까 기사마다도 내용이 좀 다르고 또 틀린 부분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마다도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대혼란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기준으로 정확하게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넥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에서 어제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업비트는 베리파이 바스프 이하 VV, 저는 그냥 WV라고 할게요. 베리파이 바스프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채택했습니다. WV는 코드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서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이 배경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비트의 계열사 중에 람다 256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갈라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갈라 게임즈가 이 람다 256과 협약을 맺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비트의 계열사 람다 256이 암호화폐 거래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베리파이 바스프 WV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256이 만든 베리파이 바스프 트래블 솔루션을 이용을 할 거래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 모집에 사전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까지 모인 참여사들이 업비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고팍스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좀 이름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업비트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기업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4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4대 거래소 중 3개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빗썸, 코인원, 코빗은 별도의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트래블룰 솔루션을 위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작년 12월 8일 날 트래블룰 솔루션 서비스 출시해가지고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해서 업비트를 빼고 3개의 회사가 별도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3월 18일 날 이제 얼마 전이죠. 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된다 해가지고 MOU 협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업비트 진영과 이 빗썸, 코인원, 코빗 진영이 나뉘어져서 서로 각자의 솔루션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연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문제는 현재는 연동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어제 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WV가 아닌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 현재 WV와 코드가 서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일까지 연동이 완료되지 않으면 업비트로 입금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연동 후에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할 전망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25일까지 연동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는 표가 있어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마저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보기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업비트에서 25일부터 사용 가능한 거래소와 개인 지갑 목록은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구분에는 이제 개인 지갑, 이제 뒤에 뭐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V, 여기 지금 W처럼 보이는데 VV 해가지고 아까 베리파이 바스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한 거래소 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입을 했으면 O, 도입을 안 했으면 X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이제 거래소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입금, 출금, 또 타인 입금, 출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고 또 참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인 지갑을 먼저 보시면 개인 지갑 중에 대표적인 게 메타마스크잖아요.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 입출금이 등록만 하면 둘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25일 이후로 등록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등록 방법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타인 입출금은 둘 다 불가를 합니다. 근데 이 개인 지갑뿐만 아니라 뭐 국내 거래소 또 해외 거래소도 전부 다 지금 현재 타인 입출금은 전부 다 불가한 상태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업비트를 통한 타인 입출금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개인 지갑이 뭐 많이 쓰시는 디센트도 있고 뭐 나노레저도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는 등록만 하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등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공지가 나오면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바스프라고 해서 써놨는데 이 바스프를 그냥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국내 거래소를 보면 이 WV 사용 여부, 그러니까 베리파이 바스프를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OX로 나눠놨어요. 보면 이 베리파이 바스프를 사용하는 이 거래소들은 현재 본인 입금과 출금이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고팍스가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본인 입출금이 가능해요. 타인 입출금은 불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고사항을 보면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이제 아까 전에 얘네들은 코드라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와 연동이 되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MOU를 체결한 기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동을 하긴 할 건데 아직 연동 일자는 미정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25일날 시행이 됐을 때 입출금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V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본인 입출금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WV, 베리바이 바스프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국내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코빗, 코인원, 빗썸.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 입금은 가능하다. 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타인 입출금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본인 입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해당 거래소가 업비트로 출금을 막지 않았고 본인 소유 계정이 확인 시에 업비트에 입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비트 입장에서는 입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내려고 하는 쪽의 거래소가 업비트 쪽으로 보내는 것을 막아놨다면 업비트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업비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국내 거래소에서 입금 받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를 좀 볼게요. 해외 거래소를 보면 WV 사용 여부, 베리파이 바스프 사용 여부에 따라서 OX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WV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해외에도 진출이 돼 있잖아요. 현재는 베리파이 바스프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계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 계열사만 본인 입금과 출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타인 입출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바이낸스, 비트맥스, OKX, 크립토닷컴, FTX는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미정이에요. 바이낸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인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25일이 지나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지원 예정이라는 거지 당장 25일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기사나 채널을 보면 이제 바이낸스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바이낸스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이제 WV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거래소가 여기에 속하겠죠. 보시게 되면 본인 입금은 가능합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내는 거는 가능을 해요. 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거. 타인 입출금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본인 소유 계정이 확인될 시에만 업비트에 입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내 계정에서 업비트 계정으로 옮겼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소만 업비트로 입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 비트루 거래소가 없어요. 비트루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비트루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바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비트루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업비트로 보내려면은 비트루에서 바이낸스로 옮기고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한번 거쳐서 입금을 해야지 업비트로 코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지만 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좀 안정화가 되고 거래 가능한 거래소도 확대가 되면 좀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과도기인 시점이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제 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넥소에 리플을 스테이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넥소에 있는 리플을 업비트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일단 당장 써야 된다 하시게 되면 25일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 출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넥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넥소에서 업비트로의 다이렉트 이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써야 된다 하는 금액이 있으면 25일 되기 전까지 출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작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다 하게 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100만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 입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기존하고 동일하게 어디든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소를 이용하는데 100만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냥 기존처럼 이용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몇백만 원이다 라고 하면 분할로 해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밑에 보면 10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시행하자마자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마자 뭐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 뭐 한 200~300만원 정도 금액이라면 뭐 3번에 걸쳐서 나누는 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천만원 되는 큰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에는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바이낸스라든지 뭐 크립토닷컴, 뭐 FTX, 뭐 코인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넥소에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내는 이 절차를 해야 됩니다. 업비트로 입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 WV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 계정일 경우 입금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결국에는 넥소에서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플을 업비트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에 있는 리플을 넥소에 예치하려면 25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그냥 업비트에서 넥소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존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좀 몇천만원 단위의 좀 큰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업비트에서 출금이 해외로 가능한 경우가 지금 요 경우인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에 계좌가 있지 않은 이상 업비트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OKX, 크립토닷컴, FTX가 추가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이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만 해도 될 수 있지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업비트가 일을 잘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휴를 하고선 오픈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그 일정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는다면, 아까 메타마스크는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보내고 메타마스크에서 넥소로 보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 메타마스크도 등록 방법이 추후에 공지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25일날 당장 나올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넥소로 보내는 것이 좀 더 빨리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남다부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업비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나 타 거래소 코인 입출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개인 지갑도 이용하지 않고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래블루 시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트래블루 신경 쓰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업비트에서 사고팔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래블루라는 게 자금 세탁 우려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비트에 그냥 원화만 넣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수익 보면 그냥 뭐 빼고 뭐 이런 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스테이킹 할 계획도 없고 그냥 나는 계속 거래만 하다가 현금을 입금하고 찾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지금 이 트래블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트래블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래블룰이라는 게 이 코인을 이동을 금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을 우려를 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 가능한 거래소와만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넥소에 있는 내 코인을 업비트로 못 옮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당장 출금 계획이 없는 자금이라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소 간 연동도 좀 완료가 되고 거래 가능한 거래소도 늘어나면 점점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좀 답답한 게 이제 국제자금 세탁방지 기구에서 디지털 자산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트래블룰 적용하는 것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선 해외에서도 추후에 이것을 도입을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하고 뭐 부분 해제를 해서 뭔가 조치가 또 해외에도 취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그에 따라서 또 해외가 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래블룰이 이용하는 우리한테는 엄청 번거로운 것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가 이렇게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규제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 규제 범위 안에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를 뭐 범죄자가 사용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그런 것 또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트래블룰 시행이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설명을 듣고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남다부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도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답변도 저보다 또 빨리빨리 주시기도 하거든요. 저의 채널은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또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트래블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인 공지와 또 거래소들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